오늘 새벽 라스베이거스에서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호텔 32층에서 2만여 명이 넘는 관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58명이 사망하고 515명이 부상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한인 여행객도 1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관할 제외 공간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밤새 100여 명이 넘는 한국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여행객들이 일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규정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것은 군사적인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지난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쳐 뉴저지 리치필드파크 뉴오버페 공원에서 성황리 열렸습니다. 올해도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체험과 연예인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행사인 헬스 페스티벌이 누적 인원 10,000여 명을 넘었었습니다. 매년 치러지고 있는 이 행사는 이번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 3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로 알려진 24시간 주기 리듬을 통제하는 분자기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KBTV 뉴스9입니다. 오늘 새벽 라스베이거스에서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델라베이 호텔 카지노의 90일 하베스트 음악 콘서트에서 발생했고 범인은 호텔 32층에서 2만여 명이 넘는 관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58명이 사망하고 515명이 부상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삭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라스베이거스에서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적어도 58명이 사망하고 515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무장단체는 이번 공격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FBI는 범인이 국제테러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달라이베이 호텔 카지노의 90일 하베스트 음악 콘서트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중심가인 스트립 지역에서 2일 밤 1시 8분께 총격범이 야외 콘서트장에 모인 관람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날 총격은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음악축제의 컨트리 음악 공연이 끝나갈 무렵 발생했고 범인은 콘서트장 건너편에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지상의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콘서트장에 있던 청중들이 표적이 됐고 범인은 자동화기로 보이는 총기를 10에서 15분간 난사한 것으로 목격자들은 진술했습니다. 콘서트장은 15에이커 크기로 약 4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총격 당시 콘서트장에는 2만 2천 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64세인 스테판 페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며 특수기동대 스와팀이 호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으나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국가보안관 조론 바르도는 라스베가스 경찰이 페독의 방을 수색했으며 FBI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페독의 동지인 한 여성 또한 수사망에 있으며 그녀는 현재 출국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49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 더 끔찍한 최악의 참극에 미 전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렇듯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한인 여행객들도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관할 제외 공간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밤새 100여 명이 넘는 한국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지만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여행객이 일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백 명을 사상한 총격범 스티븐 페덕은 평범한 성격의 도박을 좋아하지만 외견상으로는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은퇴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덕은 2013년도부터 라스베이거스 근교의 시골 마을 모스키트에 있는 은퇴자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몇 년 전 법원에 한 차례 소환장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완전한 악의 행위라고 규정하며 사랑과 희망이 우리를 묶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오늘 미국인은 슬픔과 충격 속에 모였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시간 낭비로 규정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면박한 것은 군사적인 옵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양과의 핵대치 상황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사 옵션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풀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고조되는 핵 위협에 또다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면박으로 틸러슨 장관이 곧 해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틸러슨이 체면을 세우기 위한 최소간의 기간을 거친 뒤에 사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지난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쳐 뉴저지 리치필드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도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체험과 연예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가 지난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걸쳐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주최의 이날 행사는 한국 전통문화체험과 연예인 공연, 경찰 채용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많은 이들의 고향의 정치와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올해도 많은 한인들의 도움 속에 세대를 아우르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기는 넉넉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 한국 사람이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 행사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는 한인들이 직접 수문기와 노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는 가수다 경연대회와 차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K-팝 노래 댄스 경연대회 등이 흥을 돋궜습니다. 또 태권도 시범과 전통무용 공연, 판소리, 재즈 콘서트, 락 콘서트 등이 펼쳐졌으며 가수 빌건과 리치, 정세훈, 신나라 등 연예인 공연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을 열광의 콘서트장으로 달궜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학교 서예반이 진행하는 무료 가운 쓰기를 비롯해 전통 미나전과 연날리기, 탈 만들기, 성묘체험 등은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의 장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한인 경찰들과 버겐카운티 검찰청이 준비한 커피 윗 캅 행사는 평소 경찰에 궁금했던 점을 편하게 묻고 답하는 대화하는 자리가 돼 지역 주민들과 경찰관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인 동포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경찰들하고 편하게 뭐 아무거나 그냥 물어보는 대화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경찰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르신들 사기 같은 거 그런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나눠드리고 뭐 메디케어 그런 것도 뭐 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냥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잔치에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오는 11월 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등 높아진 한인사회 이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누적 인원 10,000여 명이 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행사인 헬스 페스티벌 얘기입니다. 연례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 행사는 이번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행사인 헬스 페스티벌이 의료보험이 없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정기검진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스 페스티벌은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헬스 페스티벌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의 파트 1 행사에 이어 지난 9월 30일 파트 2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파트 2 행사는 파트 1 행사에 혈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혈액 결과 상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의와의 1대1 상담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파트 1 종합 혈액 검사에서는 1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33가지 부분에 대한 혈액 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시 할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 행사구나.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나 하는 거를 볼 때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파트 2 행사에는 재미한인 2세 의사협회 전문의 70여 명이 참가해 심전도와 전립선암, 눈검사, 체지방 측정 등 25개 진료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으며 선착순 500여 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됐습니다. I'm here at the Holy Name Health Fair with ACAM. Korean doctor, we're always happy to come to these events. It's a great way for us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행사에 참가한 전문의들은 건강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검진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홀리네임 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행사 헬스 페스티벌의 누적 이용자 수가 10,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계자는 해마다 행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며 이는 오바마 케어 등이 있지만 아직 보험이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누적 인원 10,0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홀리네임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찾았고 이는 아직까지도 보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형편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시정부에 주예산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DSH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SH 예산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기금입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의 병원 기금 지원 삭감이 뉴욕시 보건 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며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관계자들은 뉴욕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DSH 예산 3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무보험자 환자들을 위한 진료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쿠오모 행정부는 주 예산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공무원들은 병원 인력 감축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뉴욕주 의료지원 예산을 11억 달러, 2025년까지 26억 달러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맨해튼 이스트 53가와 61번가 사이에 이른바 워터프론트 그린웨이 건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달러 규모의 맨해튼 동부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이스트 53번가와 61번가 사이에 워터프론트 그린웨이의 건축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방 공무원들과 함께 현재의 그린웨이를 둘러보고 이에 대한 확장을 논의했습니다. 관련 개발 공사는 2022년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뉴욕시장은 맨해튼 전역에 인접한 보행자용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완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 일환으로 자본금 1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 해안 경비대와 육군 공병대 그리고 환경보전부서로부터 초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전 시장 대표자들과 지방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상의해 진행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78년 동안 브루클린과 퀸즈를 이어오던 코지우스코 다리가 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코지우스코 다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78년 동안 브루클린과 퀸즈를 이어오던 코지우스코 다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200만 파운드의 철강을 무너뜨리기 위해 폭발물이 사용됐고 당일 오전 8시경 수백 개의 폭발물들이 다리에 전략적으로 배치됐습니다. 쿠오모는 새로운 교량이 도시 내 새 기반시설 프로젝트 시리즈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지
다리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재건축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뉴욕시에는 새로운 라가디아 공항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새로운 JFK 공항 건설 프로젝트, 새 펜스테이션 건설 등이 한창입니다. 코지우스코 다리는 현재 6개의 차선이며 다리 건설이 완료되면 최종 9개의 차선과 보행자 도로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번 코지우스코 다리 신축 공사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석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체 시계의 비밀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 3명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웨덴의 카롤 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2일 제프리 씨, 홀 메인대 교수, 마이클 로스베시 브랜다이스대 교수, 마이클 영 록펠러대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로 알려진 24시간 주기 리듬을 통제하는 분자기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패러다임을 바꾼 이들의 발견은 생체시계의 핵심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벨위원회는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의 순으로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팩 공원에서는 온 세대를 아우르는 뉴저지 추석 대잔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볼거리, 또 기술거리가 포함했었던 뉴저지 추석 대잔치 이모저모 영상 스케치로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는 도를 받다면 이제 우리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추석을 느끼도록 해주시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더 번창한 한인사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저희 친정엄마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나오셔서 이거 보시고 좀 많이 우리 보건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왔으니까 와서 좀 재밌게 놀다 가세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티넥에 있는 AWCA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한민문화 농악대를 이끌고 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신나게 지금 돌아가면서 농악놀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항상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KB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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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경 뉴욕시 브롱스의 한 아파트 빌딩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빌딩에서는 지난달 29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진압 이틀 만에 다시 불이 났습니다. 화재는 사운드뷰의 왓슨과 에버그린 애비뉴 근처 빌딩 꼭대기층에서 발생했으며 순식간에 빌딩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0여 명의 소방관들은 오후 5시경 화재를 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인 다니엘 니그로는 화재로 빌딩의 최상층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27살의 케빈 리앙이 오토바이를 타고 코시우스코 다리를 지나다 충돌 사고로 숨졌습니다. 뉴욕시 응급구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앙은 사고 당시 비번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앙은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교량을 통과하다 마주오던 검은색 세단과 충돌하는 바람에 변을 당했습니다. 세단은 중앙 차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친 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코시우스코 교량은 재건축을 위해 철거되는데
이날 사고는 철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할렘에서 10대 소년 틸크 알렌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11시 44분경 115가와 레녹스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집은 현장에서 불과 몇 블럭이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알렌의 상반신에서 몇 개의 총상을 발견했습니다. 알렌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홀랜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사로가 훼손, 인근의 교통정체가 극심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청은 이에 따른 복구 수리로 5차선 중에 3개 차선을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청은 패스 열차를 추가적으로 운행하며 운전자들에게는 러시아워 동안 대중교통 또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1월 3일에서 14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국을 순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MTA가 뉴욕시 지하철에 메트로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MTA는 현재 LIR과 메트로 노스에서 시행 중인 이른바 이틱스 모바일 앱 시스템을 뉴욕시 지하철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고 올 연말께 14개 역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메가밀리언의 복권 가격이 10월 31일부터 장당 $2로 오릅니다. 뉴욕주 복권국은 가격 인상과 함께 게임 방식도 바꿔 잭팟을 터뜨릴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도시 순위에서 서울이 14위에 올랐습니다. 1일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도시 재력지수 2017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40대 도시 중에 1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런던이 가장 부유한 도시 1위에 올랐고 2위는 뉴욕이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소식으로 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우명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님 나와 계시고요. 또 임종부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조금 주실까요? 제 이름은 최우명입니다. 버겐 심포니 지휘자로 시작한 지가 지금 7년째, 총 20회를 연주를 하고 이번 오는 10월 7일 날 연주가 21회 연주가 됩니다. 우리 임종부 이사장님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그 역할을 조금 맡으셨는데요. 저는 이번 버겐 심포니 이사장을 맡게 된 임종부라고 합니다. 최 마에스트로 최가 부탁하셔서 맡게 됐는데 제 역할은 그 박사님 마에스트로 최를 도와서 버겐 심포니가 점점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제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 공연이 어떻게 가을 정기 연주인가요? 시즌의 첫 연주회입니다. 총 네 번을 연주하는데 이게 첫 연주고 많이 달라진 거는 부지휘자가 생기고 이사장이 생겨서 상당한 기대가 갖고 합니다. 이번에 곡도 다양한 곡을 합니다. 고전의 모차르트 곡에 그 다음에 낭만파 국수주의 음악가들 브람스, 시벨리우스 그리고 또 브람스, 시벨리우스, 엘가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뮤직 프로그램과 새로 오시는 부지휘자님하고 아주 기대가 큰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을에 흠뻑 조금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예. 우리 임종구 이사장님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또 시즌을 여는 또 이런 또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조금 이렇게 기대도 좀 많이 되시고 좀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는 원래 이제 변호사라고 마에스트로 최는 의사를 하시다가 네. 참 독특한 네네. 의사와 변호사가 음악에서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시즌에는 또 마에스트로 최가 여러 사람 중에서 발탁하신 부지주자 또 이번에 데뷔하게 되시고 버겐 카운티가 아주 예술가도 많이 살고 아주 뉴저지 북부에서 애플루언트한 카운티인데 이번에 박사님이 설립하신 심포니가 아직 버겐 카운티 레지던트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기화로 해서 버겐 카운티 레지던트들이 버겐 카운티도 이제 its own 심포니가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고 이제 좀 많이 버겐 카운티 레지던트들하고 같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 의사와 또 이 변호사께서 이렇게 버겐 심포니라는 어떤 그런 음악을 하는 이런 우리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을 또 맺게 됐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서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우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함께하게 되셨는지요? 의과대학을 지망한 거는 내 본의가 아니었고 음악을 전공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집에서 별로 그렇게 도움을 안 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의과대학을 다니게 됐지만은 다니면서 음악을 포기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합창단 대학교 오케스트라 만들고 활동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음악을 배우고 해서 훌륭한 지휘자가 되고 딴 데 진출해서 이름난 지휘자로 활동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우리 임종구 이사장님이 특히 재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역적인 커뮤니티의 모든 커뮤니티 일반들이 그걸 동원해 가지고 이 오케스트라가 우리 문화 자산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그런 점에서 이제 젊은 유망한 음악가들을 많이 관찰하고 계시고 또 결과 중에 하나로 또 이번에 젊은 부의자를 뽑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가 인구도 많고 경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카운티인데요. 네네. 아직 사실 이렇다만 컬처럴 아이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버겐 오케스트라가 버겐 카운티의 아주 컬처럴 아이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공연에 이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이제 그런 점은 이제 부지휘자님께서 이제 데뷔를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엘가, 브람스 이런 어떤 정말 가을을 그냥 그대로 좀 느낄 수 있는 시즌을 여는 그런 연주회라는 말씀도 또 함께 또 주셨습니다. 이번 공연에 좀 참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가요? 10월 7일 날 포틀리 하이스쿨에 오시면 7시 반까지 조금 일찍 오시면 더 좋아요. 반에 음악이 시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곡들이라서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니까 많이 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종부 이사장님께서도 좀 많은 참가를 좀 바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좋고 사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로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곡들로 돼 있네요. 그리고 내가 이번 표를 보니까 입장료가 20불로 돼 있는데 20불씩 내주시고 꼭 그것이 부담이 되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 그분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 강당에서 네, 시즌을 여는 네, 제 7주년입니다. 그죠? 네네네. 7주년 시즌을 여는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정기 공연이 열립니다. 네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분은 우리 버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우리 최우명 지휘자님과 또 임종부 우리 신임 이사장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